예, 반갑습니다. 방문각에서 행정학을 전하고 있는 최혁진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시험을 대비해서 행정학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행정학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행정학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행정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직할 회사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에 관련된 그 모든 지식을 빠짐없이 배우는 학문이다. 따라서 분량이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 시생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이렇게 5과목 중에서요. 행정학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법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 과목을 잘 내가 익힐 수 있는지 혹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접근법이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 현재 공무원 시장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공무원 시장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직렬들이 있지만 일반 행정직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전문 과목 제도를 도입 후에 시장의 상황이 조금 변화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 과목이라는 것은요. 직렬마다 치러야 되는 전공 과목이 있다는 뜻이 되겠거든요. 이제 제 커리큘럼 영상을 듣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 과목으로서 행정학과 행정법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겠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황은요. 일단 국어, 영어, 한국사의 난이도가요. 과거 선택 과목 제도 시절에 비해서는 수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이 쉽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과거 선택 과목 제도 시절에 비해서는 학습량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공 과목이죠. 일반 행정직에서 전공 과목은 행정학과, 행정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고 혹은 어렵게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한국사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래도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빨리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을 텐데 행정학이라든가 행정법의 경우에는 약간 진입장벽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장의 변화라는 것은 경쟁률의 감소죠.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뉴스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표면적인 경쟁률은 감소한 게 맞습니다만은 주의하셔야 될 게 필기 합격선은 과거에 비해서 상승한 편이다. 이 점을 바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일반 행정직 시장에 국한돼서 적용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평균 90점 정도 받으면 필기 합격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크게 변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방직을 살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방직의 경우에 물론 지역마다 편차가 상이할 수는 있겠으나 주요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평균 5점에서 평균 7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과거에 비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필기 합격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행정직의 경쟁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국가 정책이에요. 지금 요 정권에서는 공무원의 TO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신규 채용 TO를. 근데 물론 공무원의 직렬은 다양합니다만 그중에서 하필이면 특히 일반 행정직에 대해서 TO를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일반 행정직 시장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구조화해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깔때기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깔때기처럼 생겼다. 그럼 초시생들이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누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빨리빨리 합격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TO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속도가 느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직에 지원하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남다른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광범위한 행정학을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그러니까 초시생의 경우에 실력 있는 재시생과 경쟁해야 되는 구조에 있다. 행정학의 난이도 추세를 제가 이제 전문 과목 제도 도입된 시기서부터 쭉 한번 점수를 표현해 본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평이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평이하다는 것은 시험이 너무너무 쉽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전체를 보수적으로 잘 공부했을 때 90점 이상 받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23년 국가직 9급이랑 올해 이제 치른 24년도 국가직 9급의 경우에는 제가 쓰는 용어예요. 헬정학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시험이 어렵다는 뜻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23년의 경우에는 75점에서 80점, 24년의 경우에는 뭐 학 강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80점 이상이면은 괜찮은 점수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상대적으로 잘 봐서 상쇄해서 붙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놈의 행정학이라는 것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정복하기가 어렵고, 시험도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무난하게 나올 때도 있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공부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행정학 공부를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너무 요약식으로 해서 행정학을 접근하게 되면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혹은 23년도처럼 어렵게 나왔을 때 자칫하면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정도 점수만 받았어도 붙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왕이면은요, 좀 남들이 못 볼 때 고득점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공부가 중요한 과목이구나, 이 점을 꼭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수강 후기를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23년도 지방직 9급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수월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득점이 나온 수강 후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00점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시험이 수월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겠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95점을 받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수강 후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저를 믿고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점수 잘 받았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저는 이 후기가 좀 인상이 깊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믿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을 내가 그래도 믿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강사로서는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처음 보셨고 혹여 어떻게 하지?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혹여 생각이 들지라도 이런 후기 보시면서, 그리고 저를 믿고 묵묵하게 따라주면은 좋은 결과로 제가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지방직 9급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95점이 되겠죠. 결코 이제 시험이 만약에 너무너무 어려웠다면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평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지금 23년도 국가직 9급은 제가 아까 헬정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0점을 받고도 이렇게 시험에 붙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상담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맞아요. 22년도 12월에 공부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다소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행정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 고득점을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어떤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분의 경우엔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직렬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양은 있던 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학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빠른 시기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정학 80점을 받고 이제 국가직에 무난하게 합격한 케이스가 되겠어요. 행정학이라는 게 어렵게 나오면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걸 느끼셨으면 되는 겁니다. 24년도 국가직 9급인데 마찬가지로 올해도 대단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분 한번 보십시오. 행정학 점수가 95점이에요. 아까 제가 80점 이상을 받으면 괜찮은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적으로 잘 공부했었기 때문에 남들이 점수가 안 좋을 때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기가 지원한 부분에서 수석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분 후기를 한번 보니까 기본서와 천지문 교재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커리큘럼 체계를 이따가 제가 소개는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잘 보게끔 제가 설계를 했었고요. 천지문이라는 것은 그 수많은 기출 데이터를 잘 정리한 OX 교재거든요. 이런 교재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남들이 어려워하는 시험에서 아주 이렇게 우수한 점수를 받은 케이스가 있다. 지금 뒤에 나온 분 같은 경우에는 85점이면 무난하게 잘 본 점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인원 강의라는 것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요 이따가 제가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때 따로 또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커리큘럼 체계를 아주 크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론서가 있고 기출 문제집이 있죠. 혹은 기타 문제집이 있습니다. 어떤 뭐 행정학 강사라고 할지라도 크게 분류해서 보면 이론서와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공부의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학은 너무너무 양이 많고 어려운 과목이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에 이런 그 교재들을 같이 풀어나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행정학 공부에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문제집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경우. 이때는 행정학 공부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다면은 이 이론서 중심의 공부를 권하는 편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행정학 기출 문제만 해도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만 계속해서 풀다 보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분량이 많은 과목인데 이것을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으려면 문제집보다는 이론서 위주의 공부가 좋은 것이다.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집 말고 이론서만 보면 되겠구나.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즉, 얘는 경험을 하고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론서는 숙지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율로 뭐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하자면 얘는 7 정도, 그리고 문제풀이는 한 3 정도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풀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론서 중심으로 공부하시되 문제풀이는 꼭 경험한다. 왜 그러냐면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는지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러한 교재를 언제 어디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지 제가 한 페이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24년 7월이 되면 우리 방문각이 본격적인 개강을 하게 되죠. 25년 대비요. 7, 8월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큰 골격을 잡아가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월달, 10월달에는 이 기본 이론의 연장선상에서 심화 이론을 진행을 하게 되죠. 행정학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론을 좀 장황하게 좀 길게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이따 교재 소개는 드리겠지만 이론서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문제집도 한 권을 같이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혁진이는 다른 선생님보다 기출문제를 조금 더 빨리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론서만 가지고 계속 책만 보는 건 절대 아니다. 문제집을 조금 빨리 풀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럼 7, 8월에서 이제 기본 이론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형광색으로 처리해 둔 것처럼 벌크업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5, 6월 달 내지는 3, 4월 달, 1, 2월 달에 들어왔던 분들을 위해서 심화적인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본격적인 점수를 만들어 드리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에 이제 들어왔던 우리 방문가에서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1월서부터 6월 달까지 여기 벌크업 트레이닝 클래스에 들어오셔도 괜찮고요. 25년 대비해서 나는 이제 처음 수업을 듣는다 이러면 7, 8월에 기본 이론 수업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은 같이 풀어나가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9월, 10월 달에는 이제 심화 이론을 연장선상에서 들어가는데 행정학이 이제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9월, 10월에서는 이제 강론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는 같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장황한 이 아주 양이 많은 그런 행정학을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잘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많은 분량을 너무 빠른 시간 내에 휙 돌리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 많은 분량을요 조금씩 나눠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를 하되 반드시 기출문제는 같이 풀어보는 접근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행정학을 정복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씩 진도를 나갈 때는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양을 빠르게 진도를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쳐서 앞의 내용을 공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길을 헤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행정학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나쁘지 않다. 학업 성취도가 괜찮았었다. 또 한편으로 이 9월, 10월에는 지금 올인원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적어둔 것처럼 행정학을 압축하고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강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학을 내가 조금 빠르게 한번 돌려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아니면은 기존의 다른 학원에서 행정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9, 10월 달에 심화 이론으로 들어오지 말고 여기 올인원 수업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행정학이라는 많은 분량을 조금은 빨리 진행하는 수업이 이 올인원 수업이 되겠다. 자, 그리고 참고로 기본 이론과 이 심화 이론을 차근차근 진행해서 잘 수강하신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올인원 수업을 촬영해 두면은 해당 교재를 가지고 올인원 수업을 한번 쭉 돌려보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 복습도 했겠지만 한번 압축적인 수업을 빠르게 들어가면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올인원 수업도 제가 9월, 10월 달에 촬영을 해두겠습니다. 11,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풀이 이런 것 등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기출 문제 풀이를 11월에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7월서부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달까지 기출 문제는 항상 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7월서부터 기출 문제는 항상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조금 더 많이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고난이도의 문제들도 많이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24년도죠. 지방직 9급이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 예상으로는 좀 수월할 것이거든요. 국가직에 비해선. 그렇게 본다면 25년도 국가직 시험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험에 대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도 당연히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끝내게 되면은 25년도 1월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좋아했던 수업이에요. 방문각에서. 천지문이라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1000개의 기출 OX를 다루는 선지가 되겠고 많은 분량이긴 하지만 압축적으로 빠르게 돌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요 4월 달에 국가직을 치르기 때문에 지금 1월 달서부터는 약간 빠르게 회독할 수 있는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 1000개 OX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력이 있어야지만이 천지문 교재를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속독할 수가 있겠다. 보통 이제 제가 소요되는 러닝 타임이
3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0시간 내지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때 25시간의 천지문 수업을 제가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어려운 난이도의 OX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돌리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광범위한 행정학을 한번 더 경험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되겠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동형 모의고사 클래스를 지금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방문각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행정학 문항수 자체가 제가 일단은 방문각에서는 가장 많이 다뤄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적인 공부가 안 될 수가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하프모고 강의도 쭉 제가 연중으로 늘 상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러한 하프모의고사와 더불어서 동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풀이, 그리고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또 풀고, 그러니까 문제를 연중 계속 푸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문항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만 문제를 외우지는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책은 제가 드리는 이론서 한 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많이 눈에 바르다 보면 외운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커리큘럼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 커리큘럼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썼던 책의 표지를 일단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제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게 이론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집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론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는데, 이론서는 이 책 한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이론서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압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회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450개 정도의 기출문제가 들어있거든요. 기출문제집이에요. 450개 정도 들어있으면 적당한 분량이고, 확인학습으로 쓰기 위한 교재이고요. 상대적으로 너무 쉬운 문제는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행정학을 정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문제집의 경우에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서의 구성을 보면 너무 이제 텍스트로만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에 나온 것처럼 구조도 같은 것들이 있고, 이 구조도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암호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도를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다. 가운데 지금 다른 페이지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위에 있는 것이요, 전체 페이지를 잘 요약하고 있는 구조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의 뇌 구조 자체가 뭔가 기억을 하는 방식,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텍스트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이미지를 외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구조도를 가지고 먼저 한눈에 딱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거 설명을 쭉 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을 리딩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여기 밑에 제가 다 꼼꼼하게 넣어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도 마찬가지 논리가 되겠죠. 너무 지루지 않게 구조도를 많이 넣어두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클래스를 제가 다양하게 운영을 하면서 수강 후기 등을 많이 받아봤는데, 교재에 대한 어떤 그 좋은 견해들이 좀 많았었어요. 긍정적인 견해들이. 그만치 이 방대한 행정학을 정복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서 교재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이론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여기서 행정학 공부법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보통 이제 이론서는요, 시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론서라고 한다. 그럼 종류가 보통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본서에 대한 통념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 이러면 이제 기본서라고 하죠. 기본서는 페이지가 대략 한 1000에서 1200페이지,
아니면 약 100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약집이 있습니다. 요약집이다. 그 요약집이라는 건 기본서를 요점 정리한 게 요약집이 되겠죠. 뭐 직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기본서에 비해서는 얇은 편이 되는 것이죠. 얘는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어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구성이 좀 되어 있고,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장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요약집 말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등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입문서라는 거는 행정학이라는 낯선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용어 같은 거 한번 접해보는 그런 교재가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 가지 교재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입문서 가지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시험 보기 끝까지, 시험 보는 날 그날까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책은 아닌 거잖아요, 입문서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럼 얘는 경험하고 버리는 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 책을 다 자세하게 숙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서는요, 마치 연예인과 같습니다. 너무 이쁘고 잘생겼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행직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성실하고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약집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 본능적으로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요약집 수업은요, 이제 뭐 한 가을 즈음이나 아니면 늦은 여름이나 이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본서를 볼 겨를이 없다, 초조함을 느끼고 이 요약집 위주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도 이제 기본서 수업은 한번 다 들었고요, 그 상태에서 요약집 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서라는 건 이제 참고서가 되는 거예요. 참고서가 되는 거죠. 얘는 참고서예요. 요약집은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보는 책이 되겠죠. 여기에서 행정학에 대한 그 고득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그 전문 과목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잘하는 사람이 시장에 많고요, 그에 따라서 필기 합격성이 높아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행정학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책 가지고 공부하면은 실력 있는 경쟁자들과 여러분들이 겨룰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책으로 보자니 이걸 보자니 또 너무 양이 많고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성실한 분들이 전체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를 보면은 5과목 중에서 행정학을 가장 못하는 편이다, 이런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제 이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이 요약집과 기본서의 성격을 절충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이번에 국가직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친구들이 많았던 이유 자체가 제가 기본서와 요약집으로 이론서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로 접근을 하면요,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요약집을 선택하면 얘는 기본서보다는 부족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학이 어렵게 나오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컨텐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론서를 여러 가지로 분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페이지가 엄청 많냐? 그런 건 아니에요. 대략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저 500페이지에 아주 보수적인 분량이 모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이 교재는 막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날린 책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압축한 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압축한 책이다. 그런데 요약집은 절대 아닙니다. 저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간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론서에 대한 소개는 드렸고, 기출문제집은 시중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 문제가 있고요, 아래 해설이 있는 구조가 되겠어요.
그 문제집은 제가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풀어드릴 건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집을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지를 보고 아 여기 선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험만 하십시오. 다만 한 번만 풀어보는 건 좀 그렇고요. 두세 번 정도 한번 눈에 발라두는 건 괜찮은데요. 그래서 처음에 저랑 같이 풀 때 표시만 개략적으로 해두십시오. 아 이거 틀렸구나. 얘는 맞췄는데 애매하게 맞췄구나. 이런 식의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저랑 같이 쭉 한번 풀고 나서요.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다시 훑어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또 틀렸으면은 이걸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확실히 알겠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세 번째 훑어볼 때는 이런 문제들만 한번 눈에 발라두면 되는 것이지 문제집을 전체를 외우려고 하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항수가 너무 많아요. 문항수가 너무 많아서 외울 분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이게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아닌 거잖아요, 문제집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집 위주로 암기하는 방식은 옛날에 선택과목 제도 시절에 통용되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출문제집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푸는 문제집.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보는 기출문제집이 되겠고요.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7급 기출문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상당한 난이도를 보이는 문제집이 되겠고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 딱 봐도 느낌이 어떻습니까? 책이 벌써 두꺼워 보이잖아요. 문제집 자체를 외운다는 거는 무리입니다, 무리. 그러면 이론서를 너무 이제 홀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뭔가 고득점을 받기가 힘들 수가 있다. 가끔 여쭤보는 분들이 계세요. 물어보는 분들이 선생님 저 7급 문제 풀어야 됩니까? 예, 푸셔야 돼요. 이유는 있는데 일단 시중에 인터넷 서점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9급 문제로만 구성이 된 기출문제집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다 7급 문제가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들도 7급 문제를 풀어보니 여러분들도 풀어봐야 되겠고요. 요즘에 지방직 7급 시험 같은 경우엔 TO가 훨씬 더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9급 시험을 같이 보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자 중에 7급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7급 문제는 반드시 풀어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올해 국가직처럼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천지문 OX 문제집이 되겠고 이거는 이따가 제가 속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에 대한 속지는 비슷합니다. 위에 이제 문제가 있고 아래 해설이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랑 같이 한번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위에다가 다 표시를 별도로 해두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너무 답답하지 않게 밑에다가 바로 해설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절대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령으로 훑어보고 경험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지문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기출 OX 문제집인데 어려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선지들이 들어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각 선지에 대한 해설을 제가 차근차근 다 해두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이렇게 왼쪽에서 문제를 풀다가 뭐 틀렸네 맞았네 틀렸네 맞았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겠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회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자 할 때 천지문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아까 고득점을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천지문 교재를 많이 활용했다는 얘기가 많았고 방문각 현장에서 봐도 천지문 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인강 수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강 수업을 30시간 정도면은 아주 여유 있게 이 천지문 수업을 끝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먹고 한번 수업을 듣는다면 이거 정말 금방 들을 수 있는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려운 행정학, 양이 많은 행정학을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교재가 되겠다.
그 쉬운 선지는 많이 뺐습니다. 적당히 어려운 선지이기 때문에 이거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일반행정직 시장에 대한 부분, 또 한편으로 커리큘럼 수행을 위한 교재에 대한 소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요즘에 일반행정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면 정말 대단하세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남다르세요. 일단 정말 성실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학에 대한 접근만 제가 잘 알려드린다면은 그분들이 그대로 잘 수행을 하게 되면요, 행정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도 얼마든지 잘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공부법이라든가 접근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팁을 좀 드렸었는데,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인해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행정학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월에 개강을 하게 되면은 최욱진이하고 함께 한번 올바른 접근 방법으로 이 어렵고 아주 방대한 행정학을 같이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개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